시작합시다. 자, 이제 무리함수, 무리식의 계산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이제 유리식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유리식이라는 거 새로운 거 등장하는 바람에 그 연산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유리함수로 연결 지었잖아, 그치? 대답해도 된다고. 혼자서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름도 불러주고 할 테니까. 무리식의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무리식이 어떤 겁니까? 부터 시작을 하겠지. 약간 무리식, 뭐가 무리식이냐? 저이씨, 진짜. 오디오 뒀지.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데, 미지수가 근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지, 그지? 근호 안에 미지수가 존재하지만, 그런데 유리식이 되지 못하는 수. 유리식이지 못한 식.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루트 안에 있는 미지수가 절대 못 나와요, 이런 형태. 그럼 루트 안에 어떤 녀석이 담겨 있으면 그 녀석이 나올 수 있는 수단은 제곱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x만 담겨 있어요. 못 나와. 루트 x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무리식. 빼기 1 붙었어. 못 나와. 그지? 여기에 완전 제곱 써 있어. 나오겠지? 그런데 그냥 완전 제곱이 서로 붙어 있더라도 거기에 또 무언가 붙어 있으면 또 못 나와. 그러니까 저런 다종다양한 형태에 대한 걸 우리는 무리식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다고. 자, 그럼 저 무리식들을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옮겨가게 될 거냐면 무리식을 연산을 해본 뒤에는 함수로 연결 지을 거야. 그럼 좌표평면 위에 올려야 되겠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인 상태에 대해서만 우리는 따지고 판단해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진 거냐면 저 무리식이 실수가 되는 조건. 이 녀석이 필요해지네. 그럼 무리식인데 무리식이 그냥 요런 형태일 수도 있지. 근데 아니면 분수의 형태를 취하는 형태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는 나뉘어져.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얘는 분자에만 루트가 있을 때, 얘는 분모에도 루트가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누어 보시면 그럼 무리식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 너는 반드시 그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실수지.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으면 그 녀석을 허수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되겠으니까 알맹이가 0 이상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무리식이 실수일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는 너도 실수야지 결국 최종 실수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에 있는 세모는 여전히도 그 알맹이는 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분모에 있는 녀석은 봤더니 분모도 그러면 0 이상이냐 라고 봤더만 그럼 얘는 분모에 있는 거는 사실은 나누는 수란 말이야. 그래서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그런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하지를 않지. 그러니까 분모에 있을 때는 그 녀석은 0보다 큼을 만족하면 돼. 그럼 그럴 때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실수가 될 거니까 그것들의 연립부등식의 결과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지? 자, 그럼 뭐 예를 한번 간단히 한번 달아봐. 2x 루트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알맹이 너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맹이 x 플러스 1이 0 이상이 된다.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거지. 되고요. 또 다시 밑에 있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붙여보면 루트 2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고. 그럼 이때 분자의 조건은 x 플러스 1이 0 이상, 분모의 조건은 알맹이 2x 빼기 3이 0보다 클 것. 그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그럼 위에 거에서 나오는 그 해는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밑에 거에서 나오는 해는 x는 2분의 3보다 큽니다 이거지.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everybody 다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동시에 만족하면 크고 커. 그럼 더 큰 게 정답이지.
따라서 그때 경우에는 x는 2분의 3보다 클 때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괜찮죠? 어려운 거 없어요. 밑에다 또 뭐라 써놨어. 음수제곱근의 성질. 혹시나 그거 까먹었을까봐 한번 예시를 붙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게 될 때 가끔 어떤 유형의 문제는 요 녀석을 쓰기도 하거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A 잠깐 이거 음분의 양, 양분의 음. 분모를 음으로 써. B를 그거라고 해. 자, 이런 경우일 때 루트 A분의 루트 B 그러면 이게 바로 음분의 양이지. 그럼 저거 한 루트 처리한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뽑아 놓은 뒤 한 루트에서 A분의 B요 이렇게 처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령 문제에서 봤는데 요런 문항상의 표현이 들어왔을 때 즉 한 개 루트로 처리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뽑혀 있다면 그때는 나는 이렇게 듣는다 이거야. 음분의 양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알맹이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였던 거구나 라고 판단해서 부호 판단하는 순간에 써먹으라고. 어? 그럼 두 번째는 음분의 양 음음의 곱. A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경우일 때 그때 그들을 곱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이면 그때 역시도 마이너스를 뽑아 놓은 뒤에 한 번에 루트에서 A, B 이렇게 연산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문제에서 봤는데 아니 요런 표현이 나오면 그때 나는 너를 쟤네들은 음과 음의 곱이었구나 라고 해서 부호 판단하고 처리하라고. 됐죠?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되돌이켜 본 거야. 끝 되었고. 그럼 이제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 지우고 갈까? 무리함수. 자, 뭘 하든 우리는 그 단원에서 키를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쓰니까 여기도 키를 뭐라고 씹으려 놨어. 뭐래? 맞아요. 키가 두 개가 있어. 그래프의 시작점과 그 시작점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래프의 형태, 꼴. 것만 알면 되는군요, 이거야. 사실 이거의 단원의 난이도는 함수 대비 한 30%,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쉽다고. 너무 쉬워서 할 게 없어. 죄송스럽게도. 설명을 더더더더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붙일 게 거의 없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시작점과 그래프꼴 이렇게 놓을 건데 시작점이 그러니까 무슨 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네가 바로 대표점. 그 녀석의 형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점의 역할을 시작점이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스포하면 이런 거지. 시작점이 여기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가든가. 그럼 시작점이 여기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가든가. 시작점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가든가. 시작점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가든가. 맞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진 거냐면 이 사분면이 존재했을 때 시작점이 여기 찍히고 1사분면으로 진행하는 1사, 2사, 3사, 4사에서 시작점 여기 있고 4사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작점 여기 있고 2사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작점 여기 있고 3사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꼴만 잡는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 저런 그래프의 대표적인 꼴이 있는 건데 근데 보통 함수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함수 그래프를 표현했냐면 함수 그래프의 표현은 그래프를 볼 때는 대부분 보통 어떻게 하냐? 직접 점을 찾고 이어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직선 어떻게 해? 몇 점 찾아? 2점 찾죠. 그죠? 직선은 2점을 찾아다가 이었지.
그치? 포물선은 꼭지점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들 이렇게 시작하여 애초에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2차 함수를 잘 배우고 나니까 그럼 난 꼭지점만 찍고 대충 꼴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야. 2차 함수를 배우는 그 첫 번째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점좌표들을 찾아서 이었다고. 그 보통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보통이 아니면 그 보통이 아니다라는 게 유리함수도 보통이 아닌 경우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하나하나 그리는 데 있어서 다 좌표를 찾아서 했어. 시작은 그렇게 들어가. 그런데 여기 있는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안 그래. 무리함수는 그 출발점 자체가 무리함수는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역함수야. 무리함수란 녀석은 범위가 존재하는 2차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애시당초 무리함수를 그릴 때부터 그 출발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시켜서 만들게요 이런 거라고.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얘는 점좌표를 찍어서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가 없어. 2차 함수를 가지고 그 역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2차 함수 뭐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니까 나는 2차 함수 중에서 또 제일 간단한 녀석에서 시작을 할 건데, 자, 그 시작점은 뭐냐면 y는 루트 ax의 꼴 이런 무리함수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 라고 해놓고 저 녀석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이라고 그 식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그럼 너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림 몇 개 그려놓고 갑니다. 내가 y는 x제곱을 하나를 이렇게 그렸어. 아니야 광준아, 그러면은 역함수 그릴 때 이상해진다. y는 x제곱 너를 그렸어. 그럼 저 녀석의 역함수 시키면 y는 x 대칭하는 거지. y는 x 대칭하면 저런 녀석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래 그리겠지. 맞나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도 넣어줄게. 이렇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면 요쪽은 이렇게 왔지, 여기는 이렇게 오지. 자, 그런데 저 2차 함수를 역대응을 시켜봤더니 역함수를 만들어봤더니 함수라고 얘기를 못하는 꼴이 벌어졌지. 그죠? 세로선 그으니까 아이씨 두 점 만나잖아. 세로선 그으니까 요 점과 요 점 두 점 만나잖아. 그럼 이거는 역대응은 이루어졌으나 함수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였습니다. 어떤 범위가 있는데요? 죽여야죠. 이렇게 남아야지만 이게 함수가 되는 거지. 역대응이. 이런 녀석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사라졌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정? 자, 그럼 저기 있는 y는 x제곱이 요 부분만을 나는 정의합니다 라고 하고 간 거지. 그러니까 y는 x제곱에 있어서의 그 정의역이 뭐였니? 그랬더니 정의역은 x바 x는 0 이상 이런 구간에서만 내가 함수를 정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저렇게 정의했을 때 그 함수의 치역이란 녀석은 뭐가 되나? 거슬리네 이거. y는 x를 여기다 쓰지 뭐. 그러면 그때의 치역은 뭐가 되나? y바 y도 0 이상인 거야, 그지?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구간의 y좌표들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역함수란 녀석은 요런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보았을 때, 그럼 저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역함수 만들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저기서 x, y 뒤집는다고 그러면 이 녀석이 y는 루트 x의 형태를 취할 거다 이거야. 딱 결론부터 쓴 거야. 한번 만들어 가보자. x, y 위치 바꿔.
x는 y제곱이네. 그럼 난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으니까 제곱을 지우면 여기에다 뿔마루트를 줘야겠지.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 플러스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괜찮? 자,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가 이렇게 범위를 가진 2차 함수, 범위, 정의역을 그렇게 갖고 있는 2차 함수의 역함수로서 무리함수를 작성하는군요. 그럼 저런 무리함수에 있어서 정의역은 또 어떻게 되며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우리는 정체를 바꿔요 그랬으니까, 그지? 역함수는 네가 치역이 역함수 정의역으로, 원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는 거지. 단 통상적인 표현으로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라는 녀석은 y가 0 이상 이렇게 정의역으로 바꿔주고, 저기 있는 정의역이 치역으로 날라와서 x는 0 이상이라고 쓰겠지만 통상적인 표현으로 바꾼다고. y는 x, 치역은 y라고 쓰니까 너는 y. 이렇게 바꿔내면 되겠다 이거야. 되지? 자, 시작이.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예시, 스포를 해봤듯이 시작점 여기에서 1, 4분면 방향, 여기 4, 4, 2, 4, 3, 4 이렇게 진행하는 녀석은 여기 있는 노랑이만 두고서 이제 대칭을 지키는 결과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저쪽을 지우면서 보자. 동시에 한 바닥에 봐야 돼서 뚜루루 크지 않아도 돼. 저기 있는 노랑이 시작점이 여기 0,0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y는 루트 x 이거잖아. 그럼 내가 쟤를 x축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싶네. x축 대칭.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해 주시면 어떤 그래프 되냐면 시작점 여기 고스란히 똑같이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축 대칭했으니까 y 대신에 빼기 y 쓰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 맞죠? 도형을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빼기 y. 그러니까 빼기 y는 루트 x 이렇게 쓰겠지. 그런데 어떤 함수를 마이너스 y에 대해서 풀어주십니까? y에 대해서 풀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서 통상적인 표현을 이루겠고. 그치? 다시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역시나 시작점은 동일한 상태로 그 그래프는 이렇게 이루면 되겠지. 그럼 y축 대칭했으니까 그 새끼는 x 대신에 빼기 x 이렇게 쓰니까 네 함수식은 y는 루트 빼기 x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너를 이제 마지막 대칭은 원점 대칭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원점 요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시작점은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그 녀석을 y축 대칭하면 되는 거기도 하잖아. 그치? 한 번에 그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면 너를 x축 대칭했다가 y축 대칭하여 저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 그래프가 너를 원점 대칭했으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돼. 그럼 y 대신에 빼기 y는 루트 x 대신에 빼기 x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통상적인 함수 표현이 아니니까 그럼 함수 표현을 바꿔서 요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며 요쪽에다 붙이면 되겠구나 이거지.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기본적인 꼴 4가지의 모습을 몽땅 다 확인한 거야. 시작점이 어디에 존재하는? 원점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y는 ax에서 그 a 값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a 값 얘는 뭐라고 준 거야? 1 마일이라고 줘본 건데 그것과 관계없이 다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뭐든 1이어도 2이어도 3이어도 빵이면 빵이 생길 테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저기서 시작하는 그래프의 꼴이 이렇게 4개로 정의.
됐어? 자, 그러면 저 그래프의 형태를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y는 루트 ax의 형태에서 그때 그 x의 앞에 붙은 a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가 있는 거고, 또 루트 앞에 붙은 그 부호가 여기의 부호도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 거지. 여기에 존재하는 지금 마이너스일 때, 위쪽에 있는 플러스일 때, 이런 거.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냐면 이게 사분면이라고 그대로 받으시면 돼. 요거는 누구 거? x좌표의 부호. 요거는 y좌표의 부호.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면 플러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 뿔인 게 너니까 그거 1사분면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요거 2사분면의 방향, 그러니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의 방향. 요거 3사의 방향, 마이너스 그래서 3사의 방향. 너는 4사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4사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래주면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꼴을 판단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요거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런 모양으로 그림 그냥 휘어버려 라는 얘기로 끝. 괜찮지? 자, 그럼 여기 일반형을 두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를, 네 봤을 때 정의역, 지역 찾을 수 있겠어? 당연 가능하지. 그래프 읽기만 하면 되잖아. 맞죠? 하나씩 써봅시다. 너 정의역 뭐야? 단순히 쓸게. x는 0 이상, 그지? 너 치역 뭐야?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 0 이상이네, 여전히. 치역도 y는 0 이상. 그럼 너 가지고 정의역 뭐야? x는 0 이상이네. 그래프는 이 방향에서 존재하니까, 또 y는 이쪽에서 존재하니까 치역은 y는 0 이하 이렇게 붙이고, 그럼 다시 너한테서 정의역은 뭐야? 너 가지고 할 얘기가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만 바라보면 그 얘기 끝난다고. 정의역 뭐야? x가 0 이하. 치역 뭐야? y가 0 이상 위에 존재하니까, 그지? 그럼 또 너 가지고 이제 정의역, 치역. 정의역 뭐야? 계속 이것만 할 거야, 얘네. x가 0이야. 치역이 뭐야? y가 0이야. 그렇게 존재해서 발생한다고. 근데 그 녀석도 보면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 사분면의 부호체계로 똑같이 가. 맞니? 뿔이니까 크다라고 가면서 등호 붙여놓은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작고 y 크다 쪽으로 진행하고,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 다 작아요라고 정역도 지역도 진행하시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체계 가지니까 x는 큰데 y는 작은 쪽으로 정역과 치역을 구성한다고. 굳이 외울 만한 게 전혀 안 돼. 그림 그리고 읽으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개형 4가지에 대해서 시작점 찾고 그래프의 꼴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뒤에는 정의역과 치역까지 자동 찾아진더라, 이 얘기. 괜찮아?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일반형의 형태. 그런데 항상 그래프라는 녀석은 이동을 해가게 되니까 우리는 일반형의 모습에서 y는 루트 ax의 형태에서 어떻게 간 평행이동을 해서 거쳐간 그 식이 필요한 거지. 자, 그러니 y는 루트 ax라는 저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렇게 평행이동을 했으면 y 대신에는, x 대신에는 뭘 써야 되지? x 빼기 p를 써야 되지, 그지? y 대신엔 y 빼기 q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는 식의 형태로 정리를 하겠지. 그 정리해보니까 y 빼기 q는 루트의 a에 x 대신에 x 빼기 p요, 이렇게 써놓겠네.
그런데 우린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 물이 함수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빼기 q는 여기다 두면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빼기 q만 절로 넘겨서 플러스 q 이렇게 써주고 얘는 그냥 y로 바꿔주자 이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평행 이동된 함수꼴을 작성한 거지. 그러니까 저거 뭐라고 부르면 돼? 그렇지. 항상 평행 이동된 표준형이라고 언제나 그렇게 불러버리지. 그런데 그 대표점은 얌마 뭐라고 쓰는 거야, 새끼야? P, Q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지? 그래프로 한 번만 더 받으면, 아까 우리 좀 하다 말은 내용이 요게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y는 루트 2x 이렇게 해봤어. 숫자 좀 올려봤어. 그럼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은 요런 모습의 차이도 생긴다. 요건 1 대입하면 루트 2에다 점 찍어야 되지. 근데 y는 루트 x 하면 1 대입하면 1에다 점 찍어야 되지. 시작점은 동일하지만 요 녀석은 요렇게 진행할 거라고. 요거의 숫자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크게 휘게 되더라 이 얘기야. 쫑쫑쫑쫑. 그래서 저 녀석을 가지고 내가 이동을 시켜본다고. 너 x축으로 p. 근데 그거 3만큼. y축으로 2. 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시작점도 넘어가고 모든 점들도 다 그렇게 넘어가서 나는 그냥 여기에 시작점을 가지며 그래프 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거지. 그러니까 네 녀석을 이제 뭐라고 식을 쓸 수 있겠어? 그러면 요거처럼 식을 옮겨봐. 평행이동이니까 이 앞에 붙은 이 A란 녀석이 바뀔 수 없지? 늘 유지한 채로 써보는 거야. Y는 루트 2에 X 빼기 3에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니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한 거지. 3, 2, 시작점. 그런데 너는 이 형태로 언제나 써지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그 녀석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루트 2x 빼기 6에 플러스 2라고 써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시작점을 찾을 때 그 시작점은 어떻게 찾냐? 네가 빵 되는 순간으로서 시작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시작점의 x좌표를 요 빵 되는 점이 시작점 고 x좌표 뒤에 있는 녀석이 시작점의 y좌표 이렇게. 괜찮아? 그럼 다시 뭐 저기에 대해서 정의역, 지역 발라라 하나도 안 어렵지. 저런 식의 형태에서 자 이제 정의역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x. x는 뭐 이상? 3부터 시작했으니까 3 이상 그지? x는 3 이상.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바. y는 그렇지 2보다 높은 곳에서 나오니까는 2 이상이라고 이렇게 써발리면 또 끝.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뤄본 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와서 그래프를 읽는 방법. 근데 이게 무리함수는 이게 다라고. 요거밖에 없어. 얼마나 행복한 단어냐?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는 아직 본 바가 없어 제대로. 그 역함수의 모습도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면 그 녀석은 아예 처음에 이 무리함수를 그렸을 때의 과정을 거꾸로 간 거야. 인정? 그러니까 역함수의 모습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역함수 하면 나는 그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너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이룰 거야? 요 점의 좌표가 지금 3,2가 됐으니까 시작점이 3,2로 왔으니까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면 3,2는 어떤 점으로 가서 2,3이라는 시작점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요런 함수는 요렇게 넘어가주면 되겠지. 그죠? 자, 쟤도 역시나 함수야. 저것도 역시나 함수죠. 근데 이 녀석의 정의역은 이렇게 써버렸고 치역은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야. 그럼 저 녀석에 대한 이런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쓸 것인가? 정의역, 치역 어떻게 쓸래? 정의역 뭐라고 써? 이쪽에서 누굴 갖고 와야 돼? 치역을 갖고 와야지. 근데 통상적인 표현이니까 x로. x는 2 이상. 그죠? 그럼 치역은 뭘 갖고 와?
원함수의 정의역을 저걸 통상적인 표현 뭐로? y로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역함수식도 한번 찾아보시자 이거야. 그럼 난 요거에 대한 역함수식을 찾을게요. 그러니 xy를 뒤집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y는 루트 2x 빼기 6 더하기 2란 녀석을 바꿔보니까 그러면 y는 저걸 x로 바꾸고 x는 루트 2y 빼기 6에 플러스 2 y에 대해서 풀어주자란 얘기. 그럼 이 2항 요거 좌변에다 써. 2y-6은 x-2. 그럼 저대로 두면은 지금 이 루트를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제곱하면서 양변을 제곱하면서 제곱했으니까 네가 사라지네. 그냥 그럼 마이너스 6 2항 주고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y는 6이항부터 시행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6 되었고 그 다음 2로 홀랑 나눠주시면은 양변 2로 나누니까 너도 2로 나누고 너도 2로 나누어서 최종 정답은 그렇게 써주면 된다고. 근데 네 녀석의 정의역이 어떤 거였다고? 요런 정의역 구간에서만. 오케이? 이게 결국 2차 함수잖아, 그지? 무리함수를 역함수 시키면 2차 함수가 생기고 2차 함수를 역함수 시키면 무리함수가 생기는데 다 범위는 설정된 상태에서 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함수를 찾을 때에도 역시 이런 범위가 생기는 그런 2차 함수. 아까 원초적으로 했듯이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요 이렇게 얘기했듯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 범위를 가지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자, 그럼 이제 좀 특이한 애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본 거야. 너 수업 들었어, 안 들었어? 저 초반에는 안 들었고 후반에는 들었어요. 하다 보니 새로운 거 하는가 보다 하고 들은 거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느낌이 없어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뭐 좀 특이한 무리함수가 있어. 역함수 지난번에 안 했길래 해둔 거고. 이거부터는 들었어? 뭐죠? 반원. 반원 안 듣고 그 뒤에 들었어요. 좀 특이해. 좀 특이한 무리함수인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반원을 표현하는 무리함수 이런 거야. 그럼 어떨 때 반원 이렇게 좀 특이한 무리함수라고 내가 눈치를 확 채볼 수 있을까 했더니 루트 안에 뭐가 존재하냐? 빼기 x제곱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런 녀석은 반원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먼저 던져놓고 그럼 한번 보니까 원방을 하나를 준비를 해보자고.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렸어. 그럼 저 녀석 원은 분명 함수가 아니지. 그죠? 함수가 아니야. 세로선 그으면 두 점만 나니까 x가 두 개의 화살표를 쏘는 바람에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중에 위에 부분만 남기고 좀 이러면 함수이지. 그죠? 그런 정의역 범위 안에서 함수가 되는 거지. 또는 이 여기를 포함하면서 밑에 부분만 이렇게 남겼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또 함수가 되는 상황이지. 정의역 범위 안에서. 그래서 네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원방. 그럼 여기 플러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형태잖아. 그럼 내가 네 녀석을요 y에 대해서 풀을게요. 그래야 함수가 되지 일단. 그럼 y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y제곱은 r제곱에 x제곱 넘어갔으니 빼기 x제곱. 이것처럼 빼기 x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뿔마루트를 이쪽에다 씌우면 되겠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r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네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식 중에 하나 플러스 붙은 그 시리즈가
요놈. 마이너스 붙은 그 시리즈가 요놈.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괜찮죠? 응. 그러면 니를 보고 정의역과 치역이 또 생겨나지. 정의역과 치역이 또 생겨났지. 아, 정의역. 요거 어차피 인수분해 뜯으면 R 플러스 X, R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그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0 이상인 순간에 대해서 정의한 다음에 정의하기를. 정의역은 요거 실수가 되면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알맹이 네가 R제곱 빼기 X제곱이 0 이상이기만 하다면 저 녀석은 실수가 확실하니 함수로 옮겨놔도 되네요. 이거야. 괜찮죠? 자, 그러니까 너를 풀어내리면 이게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R 플러스 X, R 마이너스 X, 그게 0 이상, 이렇게. 그럼 얘 X제곱의 음마시아따싸 S정초 바꿔버릴걸.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면서 X제곱의 계수 플러스로 바꾸자. 음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X제곱의 빼기 R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뀌네? 그럼 네가 빵 되는 그 경계점이 R1과 마이너스 R이지. R과 마이너스 R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R과 마이너스 R. 어차피 R이란 건 양수일 테니, 반지름일 테니 마이너스 R과 플러스 R에 대하여 경계점이 안쪽에다 발라. 네가 곧 정의역이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정의역. 응? 그림으로 봐도 그 정의역이 확인이 되지만 너를 식으로 가져 끌고 와도 충분히 정의역 확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의역 안에서 읽어보시면 너는 이런 거야. 둘 다 정의역은 똑같아. 근데 위함수 이런 녀석에 대하여 치역 어떻게 돼? 치역. y와 y는 0 이상? 근데 어디까지야? r까지지. 그지? 그러니까 그 y라는 녀석이 0 이상의 r까지인 것이라고 확인되고, 치역은. 그럼 또 밑에 있는 녀석, 너의 치역은 어떻게 된다고? 치역은 y와 y는 마이너스 r 이상 0이야 라고 이렇게 확인한다고. 괜찮겠어? 자, 여기에다 이제 뭐 새로운 직선들이 들어와서 우리 원에서 직선과를 봤었던 뭐 그런 문제들 있지. 그거랑 연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식을 뭐라고 듣고? 반원, 원의 일부라고 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조건에 맞춰서 풀어야 하면 된다고. 됐죠? 그럼 요거는 들었겠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그럼 내가 지금 해줘야 될 설명 부분은 여기까지야.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예요. 아니, 보시면은 유리함수 역시도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살폈는데 역시 똑같아. 지금 너 무리함수니까 시작점을 여기 3,2로 잡았네요. 그래놓고 이렇게 일사분면으로 진행하도록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y는 3,2에서 시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 x-3 이렇게 씁시다. 플러스 2. 자, 너 그래프에 대한 최대 최소를 일컫겠대. 그럼 그 제한된 범위가 나올 거니까 그 제한된 범위 x가 뭐부터 뭐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보라고 하면 이건 역시 똑같다는 얘기지. 알파 대입해보고 베타 대입해보고 찾으면 좋겠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여 f 알파 값을 한번 살피고 또 이 식에다 베타를 대입하여 f 베타 값을 살핀 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 제한된 범위라는 녀석은요 뭐 이렇게 오진 않을 거잖아. 최대 최소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럼 뭐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지만은 그들을 동시에 일컬을 때 보통 이런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될 테니까, 자, 그럴 때 나는 각각에 대한 값들을 좀 따져 보겠는데,
그겠는데, 그럼 F 알파와 F 베타를 따져서 그 함수 값들을 살펴서 네가 크면은 요 녀석이 최대, 네가 작으면 최소, 아니면 네가 작으면 네가 최대, 아니 최소, 네가 더 크면은 그때를 최대값이라고 일컫겠다. 혹시라도 그 범위가 요 안에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요 값과도 좀 비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거야. 이 범위 안에 이 3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그 제한된 범위 x가요. 요렇게 5 이상 7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럼 난 그때는 f5의 값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f7의 값을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5 대입해 보니까 루트 2야. 그럼 루트 2 더하기 2라는 값이 나오네요. 루트 2에 플러스 2. 7 대입해 보니까 요거 2로 나오네. 2 더하기 2니까 4야. 그럼 그때 분명 너보다 얘가 더 큰 값이죠. 그죠? 얘가 더 큰 값이죠. 4. 자, 그랬으니 나는 너를 최대라고 일컫고요. 얘를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분명 저기에 있던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x좌표 3은 이쪽에 있던 거니까 그 녀석은 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저 f3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아무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요 직접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니도 마찬가지. 이 시계에서 일정 부분 또 다른 미지수가 존재한다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고 해석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어느 학교나 요 형태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쪽의 문항으로 꼭 좀 준비를 좀 해두는데 그것과 관련한 걸 한번 보도록 하자고. 무엇이냐면 주제가 무리함수와 그리고 이게 뭐 직선일 수도 있고요.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건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좀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그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는 이거잖아. 교점 몇 개야?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살피겠습니다. 이건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위치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요. 너를 문제를 해결할 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문제를 끌고 가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못 그리시면 절대 해결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림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때로는 판별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점 방정식의 판별식을 사용하기도 해. 경계를 확인하고자. 오케이? 경계 확인 용도로 판별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림이 우선. 그림 그린 뒤에 판별식 하는 순간이 생겨날 거다 이거지. 자, 예제 문제를 좀 달아볼게. 우리 시험대 비집에서 보면은 그럼 미래엔 문제인데요. 한 3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잠깐 예 표현 양식을 먼저 익힐 필요성이 있는데 표현부터 시작할게요. 표현부터 이 표현에 익숙해지시라고. A라는 녀석은 이렇게 준비 X, Y들을 원소로 그러니까 X, Y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어떠한 것이냐면은 Y는 MX의 플러스 1 요런 직선을 만족하는 X, Y들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 다시 집합 B가 있는데요. B는 또 뭐냐면 너도 X, Y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어떤 X, Y냐 그랬더니 무리함수로서 Y는 루트에 3x-3을 만족하는 그런 X와 Y들의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더래.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 양식에 대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집합의 표현 양식인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A의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야. 요걸 만족하는 M의 범위 라고 문제를 바꿔냈대. 이렇게 냈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해라. 그러니까 A도 B도 동시에 공통으로 만족해라. 그런 얘기잖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들을 수 있어요? 교점이죠, 교점. 그죠? A라는 식,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 B라는 거, 요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 그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즉, 너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 보시면, 번역하면 그 결과물이 이러지. 너는 교점이 있군요. 이렇게 나한테 들리는 거네. 저 말은 교점이 있다라고 나한테 해석을 이룬 거야.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집합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써봅니다. y는 mx 플러스 1. 잠깐 y 말고 fx라고 해볼게. fx는 mx 플러스 1과 또 gx는 요식 그대로 루트 3x 빼기 3.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너를 fx라고 쓰고 얘를 gx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저런 경우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써야지. fx는 gx. 자,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할 때 실근이 존재할 때 그때 난 역시 m의 범위를 구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fx는 gx? 이거 연립시킨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뭐야, 그럼 연립은? 연립은 교점. 교점은 연립. 즉, 너하고 너의 교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실근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교점이 있다. 저 실근은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교점에 x좌표가 있다? 그렇다면 교점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번역하고 들려버린 거야. 그러니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도 그 문항은 정확하게 똑같이 교점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라고. 그래서 그 표현을 집합 간의 교집합이라고 표현을 주든 아니면 이렇게 교점 방정식의 모습을 빌려서 표현을 하든 둘은 죄다 교점에 대한 얘기, 즉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로 문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걸 좀 기반으로 삼아서요. 가봅시다. 이제 문제로 갑니다. 어차피 수업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럴 문제라 아예 강의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3스텝의 1번 문제. 함수 fx는 뭐이니? 루트의 x 플러스 3? 아니야. 빼기 3의 플러스 k의 그래프와 너와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의 x의 그래프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거네. 그래. 그럼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고. 근데 뭐가? 원함수와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우리 이미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다루기로 했냐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다루기로 했지. 인정? 오케이? 자, 한번 써볼까? 원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 원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과 같다.
라고 우리가 역함수 단원에서 이미 그 내용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살피면 되니까 그럼 나는 너를 열심히 역함수를 써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너하고 y는 x 사이의 교점의 정보로서 파악을 해보면 되겠구나 이거지.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짝으로 한번 끌고 가 봅시다. 그림 준비. 저게 3,k 시작점. 그 x축, y축에서 얘는 지금 뭐가 고정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고정시켜 버렸네. 그 상태에서 저기서 나와 있는 fx는 이래. fx는 루트 x 빼기 3의 플러스 k니까 너의 시작점이 어디야? 그러면 그 시작점이 3,k 되시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러니 넌 분명히요. 이렇게 해서 여기 3이라고 합시다. 이 위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있을 거라고. 3,k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그어봅니다. 한 번 더. 3,k라는 점에서 시작하니까 즉 여기 있는 직선 x는 3이라고 하는 직선 어딘가에서 너는 분명히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봤더니 여기도 플러스인 걸로 봐서 너는 그 시작점을 기준 삼아 1,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어떤 점에서 만나냐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 그럼 너하고 너의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거야. 내가 지금 y좌표, 시작점에 y좌표만 고정 주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시작하여 이렇게 가, 여기서 이렇게 가, 여기서 이렇게 가, 이런 등등의 모양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나는 처음엔 이게 생각난 거야. 야,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나는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요때 k, 요때 좌표가 3,3일 거 아니니, 그지? 이 y는 x 위에서 시작하는 방향을 내가 선정을 해본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상황 안에서 k 값은 3 된 거죠, 그죠? 응? 3,3이잖아. 시작점이 3,k인데 시작점이 저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말해. 이러면 지금 두 점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 두 점 만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점을 만나는 상황을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하고요. 경계점을 먼저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경계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경계점이야. 그다음에 밑에 여기에서 시작해. 그래서 요 그래프만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면 그림 그리기 힘들다. 그때 k 값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시작점이. 근데 이러고 있는 경계에서는 분명히 한 점에서 만나. 이 직선과 요 무리함수는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거보다 k 값이 높으면 얘는 두 점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난 이 경계점을 구하면 되겠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k는 여기부터 시작하여 그래프의 시작점만 달라질 뿐 이미 이 모양은 결정되어 있는 바니까 요때 한 점 만나게 되니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두 점, 여기까지 두 점, 더 올라가면 이제 한 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구간으로 설정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점의 결정과 한 점의 경계와 두 점의 경계, 빵점의 경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 점을 경계 삼아서 이 k 값이 그 밑이면 아예 안 만나.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지? 그 여기 두 점 만나? 근데 그거보다 k가 더 높아지는 그 순간 한 점밖에 못 만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범위는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범위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녀석을 할 때 일단 지금 그림 그려 봤으니까 판별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오케이. 자, 너하고 y는 x가 이렇게 한 점 만나. 그러니까
너 y는 두 번째 풀이하는 거예요. y는 너식이 루트 x 플러스 3에 아니냐 빼기 3에 플러스 k와 y는 x라는 녀석을 연립시켜서 그 녀석이 한 점 만나. 그러면 뭐야 너 율로 홀랑 들어와 주시면은 그럼 루트의 x 빼기 3 플러스 k는 x라고 써져 있는 녀석을 결국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거다 이거야. 자, k 넘겨줍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x-3이 x에 빼기 k. 그럼 양변 제곱해 보니까 그 뒤에 양변을 제곱을 붙여보니까 너는 루트 벗겨지고 x-3 나오고 너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의 x에 플러스 k제곱 되었으니까 요거 이항시키면서 송송송송 정리해 보시면 x제곱에 얼마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1x 오니까 마이너스 빼버릴까요? 그럼 2k에 플러스 1에다가 x 빼기 3 넘어와서 플러스 3 되니까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3은 0이라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아 그럼 이와 같은 교점 방정식에 판별식이 빵이 되어야지 그 둘이 한 점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그 뒤에 빵을 쓰겠네. 빵. 뭐 숫자가 좀 그다지 편치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진행해 봅니다. 판별식은 빵을 쓸 거니까 이제 오른쪽 와서 한번 판별식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기다 시작을 하죠. 판별식은 b제곱 뭐 요거 마이너스 뭐 안 끌어와도 되죠. 완전 제곱할 거니까요. 자 그럼 2k 플러스 1 그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하니까 마이너스 4에 k제곱에 플러스 3 이 녀석이 된 거고요. 아, 그 녀석은 빵을 만족하는 k값 찾기가 되었네요. 그럼 2차 항은 4k제곱인데 빼기 4k제곱 죽어버리고 1차 항 보니까 여기에 4k 여기 없네요. 상수항 보니까는 1에다가 빼기 12 그러면 빼기 11은 빵 되었으니까 그런 k값은 4분의 11 이렇게 된 거네. 아 그러니까 결국 요때 k는 4분의 11인 거야. 여기에서의 k는 3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 어떤 문제 4분의 11보다 좀 위쪽에 있으면 좋겠고 3보다는 작거나 작은 쪽에 같거나 작은 쪽에 존재하면 두 점만 나는 그림이라는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k 값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아 그래 그러면 k는 여기 작은 4분의 11보다는 크고 여기 등호 없어요. 같으면 한 점 만납니다. 또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얘기했던 그림 그리고 판별식 할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지. 그죠? 자 그럼 요 문제 한 문제 보셨고요.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조금 더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샤짜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리함수와 어떤 녀석 간의 위치관계 즉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림 그리고 판별식까지 할 거야 라는 걸 저런 마음을 깊숙이 갖고 계시라고. 문제 다 쉬운데 이거만 조금 특이한 좀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이건 뭐 비상교과서 문제인데요.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역 x바 x가 5부터 8까지 x는 5부터 8까지래. 그런 두 함수가 있대요. y는 x-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거 하고 이건 유리함수네. 또 무리함수도 있대요. y는 루트 5x에 플러스 k 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두 함수가요 어떻게 하냐면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때 나오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냥 뭐 보시면 뭐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림 그려야죠. 그림 그려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분수함수니까. 분수함수의 대표점이 뭐였어? 점근선의 교점.
그럼 정근선의 교점 찾을 수 있도록 너를 표준형으로 옮겨야지. x-2분의 준비해 놓고 요 x에다 뭘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2 필요해 주시고요. 그 상수항 맞추려고 플러스 4인데 플러스 7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최종 필요해졌네. 그러니까 네 점근선의 교점이 뭐인 거야? 얘. 이거 이렇게 쓸까? 너 에이, 이거 들면 이상한데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럼 뭐 2, 마이너스인데 얘가 정의역이 5부터 8까지니까 그 오른쪽에 대해서만 살필 건가 봐. 그리고 분자에 있는 이 K값이 양수인 걸로 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모양의 1사분면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시작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잠깐만,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안 봤잖아요. 이런 바보탱이. 자, 너 정근선이 좀 여기 있고요. 이 루트, 분수함, 이 루트는 어디 있어? 시작점이. 시작점, 대표점 찾아보니까 0,K네. 그럼 너는 0,K에서 시작할 거네. 준비. 자, 이제 좌표평면으로 가봅니다. 그림 그리러 가요. 나한테는 지금 몇 사분면이 필요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오른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오른쪽 이렇게 준비할게. 아, 아래쪽이 필요한가 봐,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지우겠습니다. 4사분면이 필요하네요. 그럼 그림 이렇게 준비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정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2였으니까 뭐 여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2,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는 지금 이쪽과 요 짝에다 그려야 되니까는 그래프를 이렇게 해놓고 정의역 어디야? 그랬더니 5부터 8까지 하냐? 그럼 5부터 여기 있는 8까지에서만 나는 너를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는 흰둥이 그린 거예요. 색을 너무 안 썼네. 그냥 하지 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죠. 없는 셈 치자 이겁니다. 물론 이쪽에 존재했었던 그 녀석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거지. 정의역은 5부터 8까지였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의된 네 녀석한테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금 노랑이로 해볼 건데 여기에 있는 무리함수라는 녀석은요. 시작점이 0,K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게 정해지질 않았네. 그리고 진행 방향은 봤더니 그 녀석이 플러스인 것으로 봐서 아, 시작점은 여기에 1사분면의 방향으로 진행을 지키면 되니까 그럼 시작점은 여기에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잖아. 그런데 그 만나는 점이 반드시 한 점 만날 수 있도록 그 그래프의 모양을 좀 꾸려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진행하며 한 점 만나든가. 그럼 여기가 K라는 거지. 그치? 또는 좀 더 밑으로 가야겠는데요. 밑으로 길게 그려야 되는 그림이네. 또는 여기에 K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하여 얘가 여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각각 다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거지. 맞죠? 아, 그렇네요. 그럼 나 지금 여기 점의 좌표도 좀 찾아 놓으셔야 되는 상황. 자, 뭘 이렇게 점선이 많아요. 화면에 잘 보여야 되는데 걱정이네. 그럼 얘 5 넣어볼게. 5 넣으니까 얼마야? 5 빼기 3분의 3이야. 그럼 1에서 2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구나. 8 넣어보니까 8이면 5분의 3. 5분의 3에 빼기 2. 그럼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7. 여기는 심지어 마이너스 5분의 7이네. 자, 요렇게. 아우. 이래요. 그래. 그럼 그 한 점만 나는 K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 K의 최대값은 사실은 요 녀석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더 큰 K잖아. 밑에 있는 것보다. 요 안에서는 무조건 만나.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때의 K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있을 거야. 한 점에서. 그런데 그 K가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만나지 않으며 이것보다 커도 만나지 않는 그런 위치 관계를 만족하겠지. 그죠?
아하, 그러니까 나는 요때 K를 찾으면 되는 거군요. 그럼 지나는 점, 여기에 한 점, 요거 5, 마이너스 1, 요거 써버리면 되는구네. 요 점은 5, 요 점은 8, 마이너스 5분의 7 되셨고. 저거 너무 작아요.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씁시다. 자, 그래 나는 5,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그 값인 거네. 5K 발이 그럼 넣습니다. 5, 마이너스 1을. 5,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은 5 대입하여 그냥 5 나오고 플러스 K.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6일 때 라고 해서 마이너스 6이 최대값이야 라고 찾아주면 되겠어요. 괜찮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릴 수 없다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제 뭐 이것도 좀 지울래요. 이내 박혔겠지 뭐. 그림과 판별식.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만 그려서 해결한 거야. 교점 방정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럼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항. 자, 얘는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A 집합은 x, y들의 순서쌍을 원소로 갔는데 어떤 y는 루트 2x의 빼기 4라는 처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런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이고, 자, B 집합도 또 똑같이 x, y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데 뭐를 만족하는? y는 x 플러스 k라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x, y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B래. 근데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점은 교집합으로 들어가잖아, 집합관계에서. 그 A 교집합 B 난 봐 이렇게 붙여서 원소 개수라고 했어. 그 녀석이 이를 만족한대. 그런 실수 K의 범위를 찾아보래. 그럼 저 말이 뭐라고요? 그 위치 관계에서 교집합 B는 원소 개수, 교집합 B는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교점이 두 개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이유는 그런 K의 범위를 찾아줘. 이렇게 해석이 또 돼버렸네. 그러니까 난 또 그림 그려. 그리고 판별식도 필요하다면 해.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위에 있는 녀석을 노랭이로 표현하기로 하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요색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녀석을 봤을 때 아이고, 야, 쟤는 무리함수. 그럼 시작점이 어디야? 시작점. 오케이, 너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니? 시작점 봤더니 2, 빵이네, 그지? 2, 빵. 그리고 그래프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인 걸로 봐서 시작점으로부터 1사분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진행 방향은 1사분면. 그리고 얘는 뭐야? 아, 너는 직선인데 직선을 봤으니 당연히 기울기 보셔야지. 기울기는 1이고요. 근데 y절편이 고정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기울기 1을 유지한 채로 움직여 위아래 움직여 이러고 있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때 교점이 두 개가 돼. 그럼 다시 한번 보셔. 자, 너는 완성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짜라랑 이거 그림을 굉장히 어떻게 그래야 돼? 막 크게 그려야지. 일단은 크게 그려야지 그래프가 정확해지지. 잘 보이겠죠. 자, 2,0입니다. 여기 2,0 에서 출발하여 노랑이로 그리기로 했잖아요. 2,0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한다고 그릴게. 오, 예스. y는 루트 2x 마이너스 4 이렇게 2,0. 자, 그때 저 직선은 어쩌고 있냐면 y는 x 플러스 k라는 녀석은 두 점에서 만나야겠어요. 기울기가 1인데요. 그럼 어때야 되시냐면은 요렇게 해서 두 점 만나는 곳을
확인을 했죠. 그죠? y는 x 플러스 k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점이 k잖아. 요 점이 k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2,0. 그럼 이거 마이너스 2겠네. 1대1 대 루트 2, 기울기 1짜리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k 값은요 여기 있는 건 첫 번째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두 점 만나겠는데요. 이렇게 들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계점. 얘가 이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이러니까 두 점 만나, 두 점 만나. 요럼 한 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이런 거지. 그럼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한 점 만나, 한 점 만나,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만나.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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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난 또 경계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거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한 점 만납니다. 그리다 보니까 잘못 나왔어요.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즉 K가 여기에 있었을 때 K가 여기에 있었을 때 한 점 만나니까 그럼 요런 K 값보다는 위쪽에 있고 요런 K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두 점 만나 이거지. 그지? 그러니 그 K의 범위는요. 너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너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어. 그런 범위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 오케이 가리 이렇게 하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너하고 너가 접한다라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교점 방정식을 써야 되는 순간 교점 방정식이 필요해지는 그런 순간이지. 자, 그러니까 교점 방정식 한번 써봅니다. 앞에서 첫 번째 문제 푸셨듯이 얘 뭐 유사하게 갑니다. 불 좀 바꿔갑시다. 뭐로 풀까요? 그냥 흰둥이로 풀게요. 자, 보세요. 너하고 너가 연립되어 교점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y는 루트 2x 빼기 4랑 y는 x 플러스 k랑 연립하여 교점 방정식 만듭니다. 너 들어오세요. 루트 2x 빼기 4는 x의 플러스 k. 자, 너를 해결할 거니까 그렇다면 루트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 양변에 제곱 이렇게 해보시면 이것도 다 썼구나. 다시 노란색도 교체. 자, 그래서 전개 내려오면 얘는 루트 주어지니까 2x-4는 얘 제곱하여 x제곱 플러스 이거야 2kx 플러스 k의 제곱.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에 빼기 2 넘어오니까는요 2로 묶어냅시다.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에 대하여 x 상수항 빼기 4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달렸네. 그래서 써진 지금 이 녀석이 무슨 방정식? 교점의 방정식. 자, 요 해당 교점의 방정식이 판별식이 빵 나와야 되는 거지. 한 점 만나니까. 아, 교점의 방정식에 판별식은 빵. 이거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빵. 아, 근데 얘가 짝수였잖아. 그러니까 4분의 D 가면 되시겠네. 좋아요. 출발. 4분의 D 하러. 출발. 그럼 4분의 D 해보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4. 는 빵을 만족하는 K값. 그러면 2창 K제곱 빼기 K제곱 아 죽었습니다. 마이너스 2K 남아있고요. 플러스 1에 빼기 4니까는 빼기 3은 빵이 되셨네.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붙여 2분의 3 하나가 있는 거네. 그러니 이때 K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된다고. 짱! 되세요? 그러니 결국 답의 모습은 이거지 뭐. 4, 2 값 이러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K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거나 같고 저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거보다는 작으면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한 세 문제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각 교과서마다 다 있는 무리함수에서의 제일 마지막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내 걸로 만드셔서 시험에 들어가셔야만 할 필수 중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